형아, 배고파. 깊은 밤, 폐쇄 예정인 편의점 앞 찢어진 점퍼를 입은 쌍둥이 남자아이가 유리문을 두드린다. 파랗게 언 입술, 떨리는 작은 손. 벤틀리에서 내리던 박민우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다. 불가능한 일이다. 5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친다. 무정자증입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왜 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가로등 불빛 아래 형아이의 왼쪽 귓불 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천적 검은 반점이 선명하게 보인다. 민우의 세상이 흔들린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제약회사 연구소장실. 박민우는 신약 개발 실패 보고서를 받아든다. 3년간의 프로젝트가 임상 3상에서 무너졌다. 부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문이 열리고 부사장 한태준이 들어온다. 민우의 사촌 동생이다. 역시 기대를 안 하길 잘했네. 형님은 늘 이러시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롭다.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한다. 항상 그랬다. 어릴 때부터 태준에게, 어머니에게, 모두에게 밀렸다. 태준이 서류 하나를 던진다. 이사회 소집 통보서예요. 형님 해임 건으로. 민우의 손이 떨리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12살 민우가 피아노 발표회 무대에 서던 날. 건반 앞에 앉자마자 민우는 손이 얼어붙는다. 객석의 어머니 김정희가 보인다.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에 위축된 민우는 첫 음을 틀렸다. 두 번째 음도, 세 번째에서 완전히 멈추어 버렸다. 김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우. 거실에서 김정희가 기다리고 있다. 옆에 서 있는 태준이 손에는 1등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내가 태준이 발끝만이라도 따라갔어도. 즉, 민우는 그날 이후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각인시켰다. 예전 기억을 떨쳐내려 고개를 뒤흔든 후 민우는 연구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한다. 벤틀리에 올라타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떨려온다. 조수석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윤서아. 민우는 사진을 보다가 급히 서랍에 도로 넣어놓고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한다. 구도심. 서아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로. 밤 11시. 재개발이 중단된 구도심 골목. 민우의 차가 천천히 골목을 지난다. 낡은 간판들, 폐쇄된 가게들. 5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서아와 손잡고 걷던 그 골목. 함께 들렀던 편의점. 차를 세운다.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폐업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민우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형아, 배고파.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편의점 유리문 앞. 찢어진 점퍼를 입은 쌍둥이 남자아이가 서 있다. 5살쯤 되어 보인다.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낸다. 작은 손바닥 위에 100원짜리 동전 5개가 놓인다. 아이는 동전을 세어본다. 1개, 2개, 3개. 고개를 젓는다. 이걸로는 부족해. 동생이 편의점 안을 들여다본다. 유리문 너머로 과자 진열대가 보인다. 색색의 과자 봉지들이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형아, 저거 사 먹고 싶어? 동생의 목소리가 또 코맹맹이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돈이 없어.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아 끈다. 엄마한테 혼나. 그냥 가자. 동생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여전히 과자를 바라보고 있다. 민우가 차에서 내렸다. 다가가려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춘다. 민우의 발걸음이 굳었다. 숨이 막힌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완벽히 일치한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선. 민우의 뇌리를 스치는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병원 진료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의사가 진단서를 민우 앞에 내민다. 무정자증입니다. 옆에 앉은 서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춘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이 떨렸다. 민우는 서아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지금 민우 앞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민우가 다가간다. 얘들아.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겁에 질린 눈빛.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형아이가 동생을 뒤로 숨긴다. 아저씨 누구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겠다. 왜 다가갔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아이들이 경계하며 뒷걸음질 친다. 너희 배고프구나. 아저씨가 뭐 사줄까? 동생이 형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다. 진짜요? 눈이 반짝인다. 응. 뭐 먹고 싶어? 형아이가 여전히 경계한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따라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사줄게. 민우가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유리문 밖에서 민우를 지켜본다. 민우가 삼각김밥 2개와 우유 2팩을 사가지고 나와 아이들에게 주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는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 이름이 뭐니? 박준서요. 얘는 내 동생 박서준이에요. 민우의 심장이 뛴다. 박씨? 엄마는 어디 계시니? 시장에서 일해요. 우리 혼자 있으래요. 가로등 불빛이 준서의 얼굴을 비춘다. 민우가 숨을 멈춘다. 준서의 왼쪽 귓불 뒤 선천적 검은 반점이 있다. 민우와 똑같은 위치에.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설마. 아니야.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그 반점. 우연이라고 무시하기엔 마음에 걸린다. 민우는 결심했다. 확인해 보기로. 비서에게 전화한다. 윤서아라는 사람 찾아봐. 구도심 재래시장 근처에 살 거야. 다음 날 오후. 재래시장. 민우는 시장 통로를 걷는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반찬가게. 김밥집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멈춘다. 주방 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김밥을 말고 있다. 윤서아. 5년 만이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한다. 서아의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졌다. 파리한 피부에 다크서클이 한참 내려온 얼굴로 서아가 김밥을 쟁반에 담아들고 나온다. 그 순간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김밥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 이모, 뭐 하는 거야? 사장이 소리친다. 서아는 말없이 무릎 꿇고 김밥을 줍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 사랑스럽던 서아가 저렇게. 서아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 두려움과 저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우는 서아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오후 5시. 서아가 시장을 나선다. 민우가 따라가며 불렀다. 서아야. 서아의 발걸음이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는다. 할 말 있어. 저는 없어요. 서아가 다시 걷는다. 민우가 서아의 팔을 잡았다.
준서와 서준이 내 아이들이지? 서아가 민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준서 귀 뒤에 반점 봤어. 서아가 민우를 똑바로 본다. 다른 남자아이예요. 당신이랑은 상관없어요. 서아야, 5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민우는 할 말을 잃는다. 넌 나한테 짐이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바라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말을 정말로 했다.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동정? 책임감? 아니야. 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아가 돌아선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서아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민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윤서아와 그 아이들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도착한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박준서, 박서준 출생일을 민우가 계산한다. 이혼 8개월 후 여성병원 시술 기록에 시험관 시술 성공. 아버지라는 공난. 민우의 손이 멈춘다. 시술 날짜를 보니 이혼 한 달 전.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서아는 알고 있었을까? 임신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아이일까? 민우는 고개를 젓는다. 그 반점. 우연이 아니야. 민우는 결심한다. 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무정자증 진단이 진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우는 5년 전 담당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간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에 제 진료를. 의사는 기억 못하는 척한다. 워낙 환자가 많아서요. 민우가 녹음기를 꺼낸다. 이걸 들려드려도 기억 못하실까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정희 여사님, 진단서는 말씀하신 대로 작성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무너진다. 김정희 여사가 거액을 주고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요? 실제로는 정상이십니다. 무정자증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한다. 김정희의 저택, 대리석 계단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김정희가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어머니. 김정희가 고개를 들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냐? 민우가 녹음 파일을 틀어주자 김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단서를 조작하셨습니까? 김정희가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래, 내가 했다. 담담한 목소리.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왜 그러신 겁니까? 그 여자는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았어. 그게 이유입니까? 가난한 집 딸이 무슨 재벌가 며느리냐? 당연히 내쫓아야지. 민우의 손이 떨린다. 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잘못? 내가 그 여자랑 살면서 뭘 잃었니? 김정희가 일어선다. 회사에서 실패만 하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어머니, 태준이를 봐라. 얼마나 똑부러지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민우는 평생 들어온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분노가 아니라 깨달음이 온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민우가 조용히 말한다. 다시는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김정희가 냉소한다. 어차피 돌아올 거면서 넌 늘 그랬잖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나왔다. 민우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전에 보관해둔 준서가 먹다 남긴 우유팩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출했다.
일주일 후 도착한 결과지를 보며 이유 모를 긴장감에 휩싸인다. 친저확률 99.99%.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내 아들들이다. 정말로 눈물이 흐른다. 5년 동안 몰랐던 아이들을 혼자 키운 서아.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서아의 집을 찾아간다.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초인종을 누른다. 서아가 문을 열었다. 민우를 보자 얼굴이 굳는다. 왜 왔어요? 민우가 검사 결과지를 내민다. 서아가 결과지를 읽어내리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내 아들들이 맞아. 이제 책임질게. 서아가 울먹인다. 책임? 5년 전엔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한다. 그때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누구예요? 쌍둥이들이 나타났다. 아저씨다. 아이들이 민우를 기억했다. 민우는 무릎을 꿇는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빠야. 며칠 후 태준이 연구소장실에 있는 민우를 찾아온다. 태블릿을 보여준다. 민우와 서아, 쌍둥이의 사진들. 서아의 낡은 집 사진. 이거 꽤 쓸만한데요? 숨겨진 사생아 스캔들. 민우가 태준을 노려본다. 뭘 원해? 간단해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조용히. 싫어. 태준이 웃는다. 그럼 이 사진들 언론에 팔겠습니다. 회사 주가 폭락하고 형님은 사기꾼 취급받고 상관없어. 뭐라고요? 민우가 태준을 똑바로 본다.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날 밤 서아의 집에서 전기가 끊긴다. 아이들이 깜깜한 방에서 운다. 엄마 무서워. 서아가 핸드폰 불빛으로 촛불을 켠다. 괜찮아. 내일 해결할게.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다. 3개월치 전기요금을 밀렸다는 걸. 집주인이 문을 두드린다. 윤서아 씨, 전기요금이랑 월세 언제 줄 거예요? 서아가 문을 연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맨날 일주일이야. 이번 주 안에 안 주면 나가야 돼. 문이 닫힌다. 서아가 벽에 기대어 앉는다. 숨이 가빠진다. 가슴이 조여온다. 엄마, 준서가 다가온다. 서아가 가슴을 움켜쥔다. 괜찮아. 그 순간 서아가 쓰러진다. 엄마, 아이들이 울며 서아를 흔든다. 준서가 민우의 번호로 전화한다. 며칠 전 민우가 엄마 몰래 알려준 번호였다. 아저씨, 엄마가 안 일어나요. 민우가 달려와 서아를 안아차에 태운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가 진단한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 부정맥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민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쌍둥이들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 준서가 물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본다. 파란 입술, 낡은 옷. 서준이는 신발 밑창이 떨어져 있다. 민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무게를 느낀다. 서아가 깨어난다. 민우가 병실로 들어간다.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뭘? 임신 사실. 이혼 도장 찍기 전날 알았어요. 민우가 충격받았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서아가 눈물을 흘린다. 당신이 날 짐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까지 알리면 정말 짐이 되는 거잖아요. 민우는 자신의 말이 서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깨닫는다. 미안해. 정말. 서아가 고개를 돌린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동정? 책임감? 민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겠다. 다음 날 회사 이사회. 태준이 민우 회의만을 상정한다. 박민우 회장의 사생활 문란과 경영 실패로 인해 이사들이 웅성인다. 민우가 조용히 일어선다. 모두가 예상한다. 민우가 변명하고 매달릴 거라고.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말한다. 사퇴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다. 태준도 당황한다. 형님? 대신 제 주식을 전부 직원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며 태준이 비웃는다. 이제 뭐하고 살 건데요? 빈털털이 되시는 거예요. 민우가 웃는다. 가족이랑 살아야지. 태준이 이해하지 못했다. 민우는 가볍게 회의실을 나섰다. 살면서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구나. 민우는 서아의 병실로 간다. 쌍둥이들도 있다. 민우가 무릎을 꿇는다. 서아와 아이들 앞에서 용서해줘. 목이 메인다. 내가 정말 못났어. 5년 동안 너희를 혼자 두고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게 해줘. 남편 노릇하게 해줘. 서아는 울고 쌍둥이들이 민우를 껴안는다. 준서가 말한다.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는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6개월 후 작은 카페 하늘바다라는 간판.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린다. 서툴지만 진지하다. 서아가 카운터에서 웃으며 손님을 받는다. 쌍둥이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손님 하나가 묻는다. 사장님, 여기 언제 오픈하셨어요? 민우가 답한다. 얼마 안 됐어요. 인생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손님이 웃으며 커피를 받아간다. 민우는 창밖을 본다. 햇살이 따뜻하다. 처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본다. 저녁, 카페 문을 닫는다. 내 식구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간다. 준서가 묻는다. 아빠, 우리 내일 뭐 해요? 민우가 웃으며 답한다.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서준이 말한다. 놀이터 가요. 민우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린다. 서아가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민우는 예전 자신의 12살 피아노 무대에서 실패한 날을 떠올렸다. 아무도 그 작은 손을 잡아주지 않아.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 민우의 손엔 세 사람의 손이 잡혀 있다. 민우가 중얼거린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 서아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늦었지만 온 게 어디예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진다.